안녕하세요. 18.5도입니다. 연인 인물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노스텔지아의 손수건 장현편입니다. 장현은 여러 회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길재가 장현에게는 구원자였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그 영상을 봐주셨고 격려도 해주셨는데요. 처음 그네를 탈 때 길채를 봤던 소감을 물어보죠. 그때 장현은 길채에게 꽃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또 자기는 각화에게 그러죠. 내게도 고향이 있지라는 말도 합니다. 각화가 조선으로 돌아가면 넌 죽는다는 말을 했을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도 고향으로 가고 싶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각화가 고향이 어디냐고 물어요.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거긴 뭐 제 고향입니다만. 근데 장현은 지명을 말하지 않죠. 자기의 고향은 길채라고 합니다. 이 드라마에서 장현의 서사를 맺어짓는 좋은 장면이었고 아주 핵심적인 대사였죠. 고향은 장소를 물어본 건데 장현은 사람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작가가 글을 썼던 핵심도 여기 있구나 싶었습니다. 장현은 길채에게 돌아가고 싶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그녀의 품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고향이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고향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포근하고 안기고 싶고 편안하고 쉼이 있는 아늑한 곳, 그런 느낌이죠. 돌아가실 고향이 없는 장현은 참 쓸쓸한 인생이고 나그네 같았겠구나 싶죠. 고단했던 그의 삶이 담겨 있습니다. 장현은 어릴 적에 집을 나왔죠. 어려서 누이와 삼도와 참 즐겁게 행복했던 그런 고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피로 물들었습니다. 삼도는 단순히 노비만이 아니었지요. 할아버지가 영모라고 고변을 하면서 몰락한 가문이었습니다. 장철은 그 가문을 지키려고 했던 거고요. 삼도는 그 가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비밀을 장현이 알았었고 그게 장현에게는 충격과 슬픔이었던 거죠. 장현은 삼강을 이야기하면서 뒤에 감춰진 아버지의 이중성과 가문의 위선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화적에 의해서 죽은 것 같이 하고 그때 집을 도망 나왔던 거겠죠. 그 위선에 동원된 게 바로 장현이었습니다. 아들 장현을 위해서 누이는 자살을 강요당했던 거고 삼도형은 장철의 비밀이 알려지게 될까봐 때려 죽였던 거죠. 겉으로는 삼강의 기강을 위해서라고 했지만 양반으로 살아가야 하는 자기 자신 때문이었고 가문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장윤의 앞길을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죽였지만 그 사회가 죽인 거죠. 허울 좋은 가치관이 죽인 겁니다. 졸렬하고 비겁한 본성을 규범이라는 틀로 고귀하고 또 존엄하게 포장을 한 가문의 외식이었습니다. 어린 장윤에게 정말 큰 상처가 됐겠죠. 장윤은 그 상처를 갖고 떠돌았던 겁니다. 아버지에 대한 분노, 누이에 대한 마음, 삼도형에 대한 죄책감. 장현이 보기에 양반이라는 거, 삼강이라는 거 비웃고 싶었겠죠. 삼강을 따라 통치되는 조선이니까 그냥 그렇게 아웃사이더로 살다 가는 게 장현이 생각했던 인생이었겠죠. 규율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죠. 그러다가 길채를 만난 겁니다. 그 시대를 당당하게 자유롭게 살아가는 여인입니다. 도피하다 살아가는 장현에게 삶의 답을 보여준 사람이 바로 길채죠. 불굴의 여인입니다. 장현은 아마도 자기와 상관없이 누이가 자기 인생을 당당하게 살기를 바랐겠죠. 노비면 어떻습니까? 뻔뻔하길 바랐겠죠. 어차피 보니까 노비가 양반이었고 양반이 노비였습니다. 절대적인 게 아니었죠. 심지어는 장현도 왕족의 성이었던 이씨로 공명첩으로 그렇게 양반이 된 거니까 이게 얼마나 웃긴 겁니까? 자기 때문에 누이와 삼도가 죽었다는 것 때문에 그 미안함이 오히려 누이에 대한 미움이 됐겠죠. 어린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냥 사랑하면 도망가 버리지 왜 죽었나 그런 거겠죠. 그래서 길채의 뻔뻔함이 좋았다라고 장현이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죄의식과 그리움 그리고 상처를 가지고 떠도는 어린 장인에게 답을 가르쳐주는, 비로소 손을 잡아 일으켜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길채였습니다. 그건 길채의 대사에 담겨 있죠. 청혼을 할 때 그럽니다. 내가 청혼하는 겁니다. 내가 오래도록 행복하게 해줄 겁니다. 라고 길채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성의 주체성도 있지만 누이에 대한 죄책감으로부터 여인을 통해서, 사랑하는 연인을 통해서 꺼내려고 하는 작가의 의도라고 볼 수 있겠죠. 죄책감과 상처는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죽어버린 누이고 삼도입니다. 없습니다. 맞아 죽은 형 삼도야 양음을 통해서 양음을 돌보고 목숨까지 던질 각오로 살아가며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누이는 아닙니다. 누이를 향한 죄책감과 상처는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러다가 길채를 만난 겁니다. 그렇게 살기를 바랬던 당당하고 뻔뻔해 보이는 여인을, 그 모형을
발견한 거죠. 그리고 그 여인만큼은 그렇게 살도록 지켜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게 누이를 향한 장현의 속죄하는 마음이었겠죠. 또 자신의 죄가 아님에도 죄책감을 가진 장현이 구원받는 길이기도 했고요. 장현은 그렇게 살기를 바랬던 누이 길채를 목숨을 다해 지켜내고 같이 살게 되는 겁니다. 누이를 지키지 못했던 어린 장현으로부터 마침내 그리고 자유로워진 거죠. 길고 긴 방황과 상처 그리고 죄책감으로부터 비로소 장현이 쉴 곳, 안식과도 같은 사람이니까요. 상대를 사랑한다는 감정 안에는 마음 한구석에 비어있는 공간 또는 덧나서 아픈 공간, 그 공간을 채워주고 싸매주는 감정도 있잖아요. 작가는 이 드라마를 크게 두 가지 대립으로 그렇게 구도를 만들었습니다. 사람 대 시스템이에요. 더 압축하면 사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게 어느 시대가 됐건 상관없습니다. 사람보다 더 위대한 건 없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익숙하게 만들어가는 시스템과 매뉴얼에 그렇게 사라져가는 사람 냄새를, 잊어버리는 사람 냄새를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 냄새 물씬 나는 게 지형이나 인물이나 그런 것과 상관없는 고향의 냄새라는 거죠. 사람을 잃어버린 시스템은 차가운 기계와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쫓아야 한다고 믿는 신념에 갇혀버린 연주는 한때 자신의 아내에게 오랑캐 티끌을 묻힌이라는 말까지 해버리죠. 자신의 왕위에 집착하며 영모에 대해 불안에 몸서리치는 인조는 자기 아들을 죽입니다. 그래놓고는 죽은 세자를 슬퍼하며 눈물도 보이죠. 그러다가 다시 그 시스템의 정점에서 쫓겨날까봐 불안해 또다시 광기를 부렸잖아요. 장철은 치욕의 삶을 살아야 하는 딸을 걱정했고 딸의 죽음을 강요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자신의 지위와 가문 그리고 거짓이 들통난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죠. 결국 비참하게 자결했습니다. 그건 각화도 비슷합니다. 각화가 왜 장현에게 목을 맸을까요? 사람이 먼저였던 장현이었기 때문이죠. 늘 황녀인 자신에게 감히 각화 그런 말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장현은 전혀 그런 것에 매이지도 눈치 보지도 않았습니다. 벌레처럼 하찮은 포로들을 위하는 게 이상해 보였던 장현이었거든요. 마지막에는 포로들을 속환하려고 자신의 재산을 전 재산을 다 넘기기까지 하잖아요. 얼마나 시스템에 이단합니까? 또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길채를 위해 자신을 던지기까지 했습니다. 자신은 몽골 서방님한테 놀이개같이 취급당해 버려졌는데 이건 뭐지하는 거죠. 길채는 어떤가요? 포로 주제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을 잡아먹을 듯이 소리를 지르며 대항하죠. 각화가 장현을 미치도록 갖고 싶은 건 그래서 당연했겠죠. 그건 권력이나 재산으로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길채 아버지도 딸을 그토록 사랑하면서도 자신이 지켜야 하는 규범에 사랑하는 딸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사랑하는데 어쩌다 보니까 딸을 죽여야 합니다. 언제부턴가 그런 시스템과 제도에 어쩔 수 없는 노예가 되어 있는 거죠. 그 규범을 따라야 하는 사람들이 모두 절대적인 악인들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인조는 아들이 죽었을 때 후회하면서 울어대기까지 했잖아요. 장철도 결국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사라져버린 규범이나 절은 아무리 위대할지라도 살이 베이고 찔리는 가시가 될 뿐이라는 걸 작가는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요? 사람을 사람 되게 만들고 치료하고 성장시키는 건 규범이나 제도가 아닙니다. 이상적이고 도덕적인 가르침도 아니겠죠. 결국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상처로부터 회복되고 미칠 듯이 살고 싶은 갈망을 갖게 한 여인인 길채를 장현은 지키려고 했던 거죠. 그 길채는 삼도와 누이와 함께했던 행복했던 그리운 냄새, 잊었던 사람 본연의 고향 냄새와도 같고요. 물론 자신의 오랜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줄 사람이기도 하겠죠. 단순히 연인으로 사랑하는 감정 이상의 구원자였으니까요. 노스텔지어의 손수건은 깃발에 달려서 영원히 펄럭이며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런 시인의 문구죠. 시청자가 그토록 연인의 사랑에 가슴 아프게 매달랐던 것, 또 애달파했던 건 깃대에 매여서 갈 수 없이 펄럭이기만 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장현은 비로소 그 깃대로부터 자유로워진 노스텔지어의 손수건이 된 게 아닌가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댓글도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18.5도였습니다. 또 뵙겠습니다.